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 혁신 전남화순 농주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SWOT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강점과 약점을 확인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나에게 적합한 진로와 직업을 찾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볼게요. 왜 우리가 나의 적성에 적합한 진로 혹은 직업을 찾아야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구태여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했을까요? 정답은요. 그렇죠.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 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개인은 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학자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을 인간은 사회의 자식이면서 사회 공동체의 형성자로서 인간은 사회를 만드는 어버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유지해가는 구성자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요. 사회 속에서 개인이 성립이 되고 성장을 하고요. 또한 사회도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더욱더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즉 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대인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로와 직업 3차 시에는요. 나의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을 둬봤습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봤던 거와 같이 우리의 능력을 키우면서 사회에 보다 적합한 사람으로서 원활하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친구, 가족, 지인, 동료 등 주변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관계를 성찰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존중, 협동, 배려, 나눔 등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갈등 관리 능력을 키워보는데 두 가지로 오늘의 학습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아야 되죠. 이곳을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여 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는 걸 대인관계라고 하는데 혹시나도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불편함이 왜 생겼는지 본인을 돌아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돼요. 그 개선하는 방법으로는요. 존중, 협동, 배려, 나눔이 있고요. 이것을 실현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간에 불편한 부분들이 없어지겠죠. 이걸 갈등 관리 능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수업은요. 타인과의 불편함을 없애는 갈등 관리 능력을 키우는데 제1로 두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동기 영상 생각해 봅시다 영상은 건강한 까칠함이라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의 까칠함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까칠함이 어떠한 요소들을 통해서 실현이 돼야지 나하고 혹은 타인과하고 즉 대인 관계에서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을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주 목적이 있어요.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이 강의에 그 영상을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강의를 멈추고 탑재된 영상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오늘의 수업을 마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건강한 까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보게요. 첫 번째, 우리 삶에서 대인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협력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들 경험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평소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전에 선생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봤습니다. 돌아봤어요. 선생님은 이 질문의 답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줄 것 같아요. 용어가 조금 어렵죠. 선생님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선생님 법학을 전공하고 민법을 공부하면서 우리 백성 혹은 시민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불리우는 만법, 민법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말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즉 엇갈리지 않도록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나 그러한 평가를 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신뢰를 깨지 않게 하는 원칙을 신의칙 혹은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 하는 것은요. 타인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혹은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약속 때문이지 않습니까? 정리해서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다소 많은 편인데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진이라고 하는 진정한 선생님의 마음이었고요. 선생님은 거짓 가면을 쓰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지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 사실대로 거짓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향합니다. 선생님이 하고 있는 유튜브, 정선호구 혹은 페이스북을 보면 혹은 인스타그램을 보면 많은 선생님의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뚱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웃고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 하트 보내줍니다.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불편하지 않게 더 다가오는 거라고 선생님도 생각을 해요. 보이는 것처럼 그 신뢰에 맞게 선생님 다이어트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잘할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아요. 이유는 그렇죠. 그 친구들하고의 그 믿음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생긴 게 궁금해요. 선생님은 못생겼어요. 하지만 선생님 너무나도 당당하고 누구보다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훌륭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요. 신의 성실 원칙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명언이 있다면 그 명언을 빌려서 대답을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신의 성실이라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이야기해서 선생님은 죄송하기도 하네요. 근데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선생님인 정치와 법을 가르치고 있는 일반사회교과 선생님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선생님과 만나서 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인관계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느껴요. 하지만 그 친구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친구들이 멀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대인관계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거겠죠. 그렇다면 질문, 왜 잘해야 되는 겁니까? 밑을 봐볼게요. 잘 유지하게 되면요. 만족과 기쁨, 행복을 얻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잘못된 대인관계를 갖게 되면 갈등과 고통, 괴로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탁을 적절하게 거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선생님이 실제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건 잘못된 대인관계가 되는 거겠죠.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유지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나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혹은 나는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잘못된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다 성장해서요. 직업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거면 정말 많은,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도 해야 돼요. 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자본이라고 하는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죠. 굉장한 반대급부, 의무를 요구할 거예요. 근데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가치와 혹은 그 이상의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가 되고 있는 노동 혹은 노무라고 하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대인관계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이 학교에서 그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왜 학교에서 대인관계를 연습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 교과 중에 사회문화란 교과를 배우면 알게 되는데요. 여기는 사회화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사회화 기관이에요.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에서 학교는 사회를 배우는 연습의 장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가고 있으면 사회에 나와서 직업인이 되어서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요. 이 학교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직업인이 되어서 노동을 하는 그 고통에 플러스 관계까지 힘들어진다면 그렇죠. 사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만 잔존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교를 통해서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잘 유지해 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고요. 그를 기반으로 그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보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학교 생활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그럼 그걸 해결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원만하지 않는 갈등의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고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알아볼게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총 5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정말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성격 중에 이 자존심이 너무 과해지면 타인이 봤을 때는 거만함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조금 조종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우 꼴 삐리리 싫어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자존심이라 생각했지만 너무 거만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존감은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자존심을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높이는 자존감이 높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그것을 드러내버리면 자존심이 되는 거고 타인에게는 거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잊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논쟁이라고 하죠.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으면 말이 안 통하게 되면 욱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분노라고 합니다. 성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버립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돼버리면요. 분노, 성질을 내는 순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관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 친구하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하고 나누고 있는 이 논쟁이 이제 감정의 싸움으로 번져버리는 겁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거둘 수 없다.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살아보니까요. 그 말이 맞기는 해요. 말을 뱉으면 다시 거둘 수는 없죠. 하지만 보다 그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보다 나아질 수는 있더라고요. 그 친구하고의 관계를 내가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분노를 터뜨렸다면 그 분노를 터뜨린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하고 사과를 하는 거. 그러면 성내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하면 이 분노의 잘못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불쾌한 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듣기 싫어.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그 친구, 말을 했던 그 표현의 친구는 그냥 본인의 감정 혹은 본인의 오늘의 기분 혹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현재 불편함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혼잣말을 했겠지만 그런 말 하나 때문에 선생님은 상처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관계 속에서요.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불쾌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불쾌한 말에서 여러분이 화까지 더해버리면 분노가 돼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미안합니다. 네 번째죠. 충동과 반발이 있네요.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충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나 혹은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갈등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왜 저 친구가 날 무시하지?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거만하게 굴지? 라고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조건 반대하는 반발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충동과 반발은 발생 요소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 친구가 너무 과한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친구야, 흥분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혹은 야, 우리 그만 이야기하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자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동과 반발도 피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요. 살아보다 보니까 이 경우가 정말 많아요. 참견입니다.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다. 네가 잘못했네.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아주 사소한 의미. 혹은 야, 네가 사과해. 그냥 네가 사과해. 어느 일방적인 한쪽 편만을 들게 되면 당연히 감정이 상하게 되겠고요. 이것 또한 역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이 다섯 가지는 자존심, 분노, 불쾌한 말, 충동과 반발, 그리고 참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구태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말을 아끼면 사람을 모인다 라고 하는 구절을 선생님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공감에 많이 가는 이유가 말을 많이 하는 그 말의 표현에서 자존심 혹은 불쾌한 말 혹은 충동 혹은 참견 등이 정말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를 보다 조심할 수 있고 이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교과서에서는요, 이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7가지로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 갈등이 초래가 돼요. 어떤 갈등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분명히 이 친구와 싸우게 되면 이 친구가 없어지면 내가 분명히 손해가 될 거란 것을 인지를 하는 순간 싸우지 않겠죠. 혹은 내가 이 친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내 대인관계 속에서 이 사람으로 해서 불편이 발생하면 나에게 어떤 상처가 될 것인지를 인지하게 된다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싸움을 벌이기 전에 내가 옳은지 혹은 그 상대방이 옳은지를 확인하지 말고요. 제3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친구하고 굉장히 언쟁이 생겼어요. 논쟁이 생겼거나 분노가 생겼다면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주변 선생님들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야, 막 그걸 뭐 갖다 잃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또한 역시 타인이 했다면 참견, 서로 이해 당사자끼리 했다면 불쾌한 말이 되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요. 싸움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친구하고 언쟁을 벌이고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친구가 감정 때문에 주먹 다짐을 하거나 혹은 언변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면 논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목적을 이탈해 버린 거겠죠. 즉 목적이 결국은 수단이 돼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마르크스의 인간 소외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소외론을 배우게 돼 보면 나올 건데 목적이 수단이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죠.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싸움이 발생하려고 해요. 그게 물리적이건 혹은 비물리적이건 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왜 이루어졌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요. 밑도 끝도 없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죠. 그 폭력에 대한 대가 혹은 폭력에 대한 반대급부는 엄청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판 규범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대응을 하는 순간 나도 똑같이 그런 재판 규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내가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버리는 순간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요. 누가 잘못을 했고 잘했고의 문제를 떠나서 둘은 같은 사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이 참으면 누가 더 성인이고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을 하다 보면요. 말로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요. 그 친구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혹은 그 친구가 나에게 좀 함부로하는 것 같다면 괜히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비밀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비밀은요. 감춰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밀이라는 의미를 오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 이미 이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는 순간 그렇죠. 싸움의 출발점, 즉 시발점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요. 논쟁이 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다 보면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감정을 실으면 안 된다고요. 격화한다고 하죠. 성낼 노자를 써서 여러분들이 그 논쟁에서 내 감정을 포함시키는 순간 이제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일곱 번째로는요. 용서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인관계는요. 친구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그 친구도 알고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원만하게 잘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 친구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대요. 근데 내가 용서를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에게 미안함을 갖게 되고요. 그 미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반대적으로. 저 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용서를 하는 순간 서로와의 관계는 좋아지고 잘 유지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야, 나 용서 안 할 거야. 난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결국 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빠를수록 좋아요. 누구 편하려고요? 누구 좋으려고요? 그렇죠. 본인, 내 자신, 나 스스로 좋기 위해서 용서는 빨라야 되는 부분이죠.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7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다 보면서요. 선생님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소름 돋을 때가 정말 많아요. 오늘 선생님도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 나도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반성하는, 반추해보는,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보다 나은 관계로 만들어가고 싶다면 꼭 이 7가지 방법을 머릿속에 두고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대인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대인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해서였다는 점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빨리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해놓고 언제든지 실현하면서 결국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에 잘 참여했는지 과제를 내보주려고 해요. 제목은요. 대인관계 설명서라고 지어봤습니다. 나하고 여러분 자신이겠죠.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정해보고요. 그 이유를 한번 적어봐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부분을 잘해서 좋은지도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반대급부로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이와 별건으로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 외에도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오히려 동생이나 어린 동생들이나 사촌 동생 혹은 꼬마애들이 있다면 추천해 줍니다.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세상을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내가 잊어버렸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나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생들을 추천하고요. 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온라인, 인터넷을 이용해도 무방하다는 점 이 기회를 통해서 마저 전달해 드리고 합니다. 지금까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와 직업 교과 제1차 시였고요. 여기는요. 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듣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 혁신 전남하순 둥주고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정선호구였고요. TV에도 나왔었네요. KBC입니다. 감사합니다.